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시간입니다. 주요 수급 주체들이 어떤 종목과 업종을 보고 있는지 정리해 드릴 거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서 살지 말지 전략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6개의 종목으로 먼저 압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SK스퀘어. 오늘 거래 대금도 많이 붙고 있는 종목이고요.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 기관은 매도하고 있지만 1월 중순부터 꾸준히 기관에 매수 물량이 쌓여 있다라는 부분도 눈에 띄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죠.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만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서 외국인을 따라가야 될지 기관을 따라가야 될지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관이 저PBR 관련주를 매수하기 위해 최근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1월 말부터요. 네이버에 대한 매도, 기관 쪽 매도가 한 1,800억 원가량 된다라고 합니다. 잠시 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 소식을 전한 시노펙스, 오늘 기관 쪽의 수급이 10거래일 연속 포착됐고요. 포스코 DX도 기관 쪽에서 약 10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우위 집계되고 있습니다. 디어유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일단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는 상황에서 기관 매수 유입되고 있고요. 메가스터디 교육 오늘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의대 정원이 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 발표가 임박한 상황인데요. 그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6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 전반적으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만 유일하게 하락하고 그 밖에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전략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종목들을 먼저 확인했고요. 두 분과 함께 전략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다을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어제 좀 강하게 매도했던 외국인, 선물 쪽에 매도 물량도 잡혔었는데 오늘 매수 전환한 게 참 반갑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네이버와 SK스퀘어를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이버부터 보시죠. 기관의 최근 매매 형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아쉽다, 왜 이럴까라는 궁금증을 꼭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이버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강한데 그래도 또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있어서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이재규 본부장님의 한 줄 평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업종이라면 네이버.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는 인터넷 업종 안에서 네이버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그냥 그런 거 전제 빼고 시장 안에서 네이버의 위치, 투자 매력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요. 네, 일단 성장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그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 흐름상 지금 현재 구간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네이버 쪽에 대한 모멘텀은 어떻게 보면 메타와 비슷하게 광고 쪽에 대한 매출이 잘 나오느냐, 잘 나오지 못하느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검색과 디스플레이 광고 쪽에서 매출이 줄어든 부분들, 역성장한 부분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2024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치지직이라든지 그리고 웹툰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도 네이버라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기관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저PBR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저PBR 종목군들을 매수하기 위해 일부의 매도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긴 호흡에서 볼 때는 성장주 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네이버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3월 달로 기대가 됐다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거기에 저PBR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까지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우리가 추세적으로는 당연이라는 표현은 좀 어렵지만 지금 네이버를 주봉이나 월봉 기준으로 따져보신다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20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 월봉선에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매수하기 굉장히 적합한 자리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외국인의 이 포지션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자리 매수 괜찮다라는 코멘트 들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성웅 차장님은 어떤 코멘트를 남겨주셨을지도 바로 한 줄 평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올해 광고 외 본업 수익이 기대된다. 그리고 AI 실적도 가시화 예상된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지금 자리 매수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뭐 작년 4분기 실적을 봤을 때 이제 광고 쪽,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검색 광고나 이쪽에서의 수익도 마이너스 역성장 났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근데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좋았던 부분은 이제 비용적인 그 통제 부분이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검색 광고 시장 쪽에서는 지금 현재 아마존이 이 이커머스를 통한 어떤 광고 시장 쪽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이버도 이거에 대한 어떤 답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광고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상반기보다도 저는 올해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AI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는 부분도 저는 상반기보다는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때 기대하고 있는데 그만큼 비용 통제적인 면에서도 작년 대비해서도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에서 그 본업의 어떤 실적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이 신사업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한다면 네이버의 주가 수준 같은 경우는 지금은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지금 현재 뭐 금리 인하에 대한 후퇴 그리고 이 정부 정책에 의한 유동성이 이 다른 가치주로서 좀 몰리는 그런 과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지만 지금은 이제 펀드멘탈 상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외국인 따라서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팻말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매수 괜찮다라는 오해 의견 일치됐고요. 자, 두 번째 종목 SK스퀘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수 10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도 어제랑 오늘은 팔고 있지만 1월부터 나쁘지 않았어요. 이재규 본부장님의 한 주평 보겠습니다. 저 PBR 수혜주라고 명확하게 남겨주셨는데요. 어떻게 1월 말부터 주가가 이미 좀 오르고 있어요. 지금 자리도 괜찮을까요? 지금 자리는 살짝 부담스럽긴 하지만 원래 이렇게 많이 올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눌림을 기다려보자라고 하다가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적은 비중으로는 일부 물량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SK에서 인적 분할을 해서 만들어진 중간 지주사격의 성격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최근에 이제 저 PBR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저도 처음에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좀 단발적인 이슈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부각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저 PBR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성장성이 있거나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현금이 쌓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에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스퀘어 같은 경우 3월 말에 이제 자사주를 매입 소각 계획이 있는데 약 2천억 규모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것이 어쨌든 반도체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작년 4분기부터 부분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되면서 올해 들어서 실제로 흑자 전환이 크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흑자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도 SK스퀘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장에서 이제 저 PBR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 이전부터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이 SK스퀘어가 올해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명분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기업이지만 지금 좀 올랐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을 해보자 정리해 주셨고요. 이성웅 차장님의 한 줄 평도 보시죠. 자회사 실적 그리고 정부 정책 수혜 역시 저 PBR 관련한 어떤 수혜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죠? 그렇죠. 근데 SK스퀘어의 실적은 거의 뭐 SK하이닉스 연동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SK하이닉스보다는 저 PBR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좀 상반된 흐름을 좀 보여주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저 PBR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그전에는 0.4배 초반이었지만 좀 많이 올라서 0.5배 이상까지도 지금 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SK스퀘어가 펀드
펀더멘탈적으로 어떤 뭐 지주사기 때문에 뭐 자회사 실적도 봐야겠지만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 PBR 기준 저평가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SK하이닉스와의 그 비교를 하게 되면은 좀 많이 올라간 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 PBR주에 대한 부분이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주주환원 정책이나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이 이 그 실행을 잘해야 이런 랠리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좀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적극적인 어떤 매수보다도 지금 이제 담는 구조로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지주사 대비해서도 이 할인율이 좀 많이 그 순자산 가치로 봤을 때도 이 할인율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주가 수지 많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지주회사 쪽 안에서 봤을 때는 SK스퀘어에 대해서 점수를 좀 주고 싶긴 하지만 우선 지금 너무 많은 뭐 물량보다도 또 SK하이닉스와의 그런 실적과 또 주가 간에 너무 괴리가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SK스퀘어 외국인 매수 종목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자리 매수 괜찮겠습니까? 네, 지금 이재규 본부장님은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시기를 좀 봐야 된다. 네, 좀 올랐기 맞습니다. 때문에 눌림목 공략이었고요. 이성웅 차장님 지금 자리 매수? 근데 약간 적은 네. 야만 발을 담가보자는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기관 쪽에서 참 팔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는 종목이 있어서 눈에 띕니다. 두 종목 준비했고요. 메가스터디 교육, 기어유, 연달아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은 의대생 증원 관련 수혜에 기대감이 있어요. 저도 이런 수혜가 있었다면 아쉽게 의대를 못 가가지고. 아, 그러신가요? 에이, 한 번 더 도전을 해보시는 거. 죄송합니다. 이재규 본부장님은 이 종목에 대해 의견 어떠실지 투자 전략 보시죠. 네, 저는 일단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기업, 그러니까 오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 부각이 됐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시장에서 저 PBR 관련주들, 정부의 정책과 어느 정도 연동이 된 부분이고요. 어제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되는 내용들이 단발적으로 좀 시세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 교육 쪽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게다가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 실제로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품 중에서 메가패스라는 것이 있는데 매년 10% 정도의 성장이 나온다라고 해요. 게다가 이제 작년 4분기는 이제 비수기 쪽이었고 이제 1분기부터 계속해서 성수기로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성웅 차장님의 한 줄 평도 보시죠. 역시나 같은 이슈가 집중이 되죠. 의대 입학 정원 이슈인데 주가에는 선반영됐다라고 보세요. 향후 주가 전망은요? 그래서 이제 의대 정원 발표가 어제 아니면 오늘이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라는 게 몇 주 전부터 좀 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도 1월 중순부터 주가가 좀 먼저 좀 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교육주들이 이 의대 정원에 대한 증감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주가가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고등부 쪽에서의 이 교육에 대한 매출이 특화된 게 바로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중고학교 어떤 이 초중 쪽에서는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감소를 좀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이제 메가패스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고등부 쪽에서 누적 결제액이 이 1월 그러니까 원래 이 작년 매해 연말과 매해 초가 약간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고등교육 쪽에서는 이 메가스터디 교육이 이제 메가패스에 대한 부분이 이 강자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선반영된 감이 있어서 오히려 오늘 발표가 났을 때 주가가 큰 예상보다는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한번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은 펜발로 투자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네, 두 분 의견 엇갈렸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앞 멘트들로 좀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께 도움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인데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좀 볼게요. 기어유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4분기에 보여줬는데요. 이재규 본부장의 의견 보시죠. 24년 그런데도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디어유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모르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 구성이 SM과 이제 JYP 엔터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팬덤 플랫폼과 관련되어 있는 유일한 상장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는 관련돼서 일본 쪽에 대한 매출도 잡히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개선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분기에 관련되어 있는 실적도 굉장히 서프라이즈였지만 2024년도엔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주가의 현재 위치가 저점대에서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참고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매하기에 적합한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성웅 차장님의 디어유 한 줄 평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열어보시죠. 영업이익률 40%대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두 분 의견 취합해보면 한 줄 평만 보면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맞나요? 그렇죠. 이제 작년 3분기까지는 30%대의 영업이익률 보인 이후에 4분기 때도 어떤 디오의 구독자 수가 뭐 증가하는 부분도 아니지만은 내용적인 내구성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4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시현했는데 뭐 이런 분위기로 간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구독자 수가 증가하는 건 외로 얘기하더라도 40%대 영업이익률을 이 올해부터 상반기까지 꾸준하게 유지한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저는 매수 관점으로 강하게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디어유 쪽에서의 이 팝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지금 신규 어떤 스포츠 스타, 그러니까 이 굉장한 라인업을 지금 구축을 많이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디어유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팻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두 분 다 디어유에 대해서는 오해 의견으로 일치됐습니다. 특히나 이재규 본부장님이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여기에 이마트까지 매수할까요, 안 할까요? 팻말 들 때 오해 의견을 주셨던 종목이거든요. 지난주에 이 저PBR 관련되어 맞아요. 있는 종목 중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여쭤보셨을 때 제가 그렇게 세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네. 당시에 그냥 매매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올랐고 현대차도 많이 올랐죠.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많이 못 올랐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아무래도 좀 규모가 커서 살짝 소외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PBR의 성장성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은 네. 맞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부분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추가 코멘트 주셨고요. 조금이지만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대단하시고요. 두 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다음 주 이 시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